팬데믹의 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이런 내용을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술이 세 종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보드카,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목로, 위스키예요. 이게 다 뭐다? 네, 팬데믹, 또 전염병,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맨 처음에 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유행을 했었을 때 기록으로 나오는 술의 이야기는 바로 아테네 역병이라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입니다. 그때 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테네 역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한 인물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는 뭐로 했냐면 최초의 방역을 진행했어요. 방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염병 발생했네. 이 지역에서는 전염 발생 안 했네. 그러면은 발생 안 한 지역을 철저히 막죠. 또 발생한 지역을 또 철저히 막아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서로 이동을 안 하게끔 최초로 넣은 인물이 바로 또 히포크라테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최초로 술을 가지고 소독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약주를 제조를 했어요. 와인에 약재를 넣어서 환자에게 마시게 한 거죠. 약주를 제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재를 넣은 이유.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 잘 안 상해요. 주스보다 훨씬. 예.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흡수가 훨씬 더 빨라요. 빠릅니다. 참고로 흑사병 어떻게 치료했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몸에 이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몸이 많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뜨거워진다고 피를 많이 뽑아버렸던 거예요. 바이러스가 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뽑고 그리고 위스키가 최초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약주로서 슬슬 면모를 보입니다. 위스키의 어원은 우스게 바으라고 하는데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고 이 역시 약주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들죠. 3분의 2 죽었으니까. 이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농노들이 인권 선장을 하게 돼요. 농노들이. 여기에 산업혁명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 인권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겨가면서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마시느냐? 첫 번째가 펍, 두 번째 카페.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책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인문주의 발달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나왔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펍과 카페의 역할이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요. 주류 시장에 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떠올랐느냐? 바로 전통주 구독 서비스입니다. 자, 매달 전통주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술들을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통주를 보낼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홈술이 늘다 보니까 전통주 중에서도 어떻게 많이 생겼냐면은 이런 보틀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틀숍들. 보틀숍. 뭐냐, 여기 전통주만 팔아요. 이젠 사람들이 취향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 취향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통주들만 있는데 이런 전통주하고 집에 사가지고 내가 남들과 다른 걸 마신다라는 이런 문화를 또 즐기는 거죠. 자, 또 하나. 네. 자, 이제 전통주나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이요, 막 어렵거나 막 힘들거나 우리 전통 문화를 잇는다는 이런 뭔가 무거워 이런 걸 떠나서 신나게 약간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한 곳이 바로 여기에 한강주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쇼핑몰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에 술마켓, 술팝 이런 것들 다들 전통주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들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술들을 좀 보면은 맥켈란 파인앤레어라는 이 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에요. 21억 5천만 원입니다.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일본에서 11억 정도 하는 로마네 꽁테라는 술이에요. 자, 그런데 21억이 가지고 위스키를 사는 게 무섭잖아요. 예. 실은 뭐 몇십만 원 주고 위스키를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이러한 60년, 70년 된 위스키는요. 일단 제품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는 뜻은 뭐냐면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년 숙성된 이 제품을 만약에 사람들이 다 마셔버렸어요.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마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시려면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6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가치를 담아서 그 60년 동안 내가 기다리느니 내가 차라리 지금 이걸 사버리겠다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우리나라 뭐 아파트 시장, 주시장 다 커지고 높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고가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기록한 게 바로 위스키예요. 일반 위스키는 아니고요. 초고가 위스키들이 더 높아진 거죠. 가치 소비가 이제 자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현금화 시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와인도 좀 올랐고요. 우표도 많이 오르고 시계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자, 일본에서 가장 힙한 술이요. 일본의 사케가 아니에요. 일본의 소주가 아닙니다. 일본의 위스키입니다. 자, 야마자키 50년 이술이 한 3억 원 정도 하고 55년도 숙성은 한 9억 원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못 사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위스키가 이 산토리 히비키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년 숙성이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술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향곡의 향이라고 했어요. 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이. 이게 뭐냐면 하모니라는 뜻이에요. 하모니. 조화라는 뜻이죠.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 우리가 보통 위스키를 만들 때 하나의 그 오크통, 술통에서 조금씩 빼다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든요. 즉, 이 지금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위스키 원액은 여러 개의 술통에서 꺼낸 맛으로 인해서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화음을 내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클래식 음악과 같은 맛을 낸다라고 해서 이 교향곡에 향을 써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술이 나는 맛이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사악장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내가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사악장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즉 기존의 애주가 시장에서 이 위스키를 판매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애주가가 아닌 클래식 시장의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만든 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 일단은 제일 많이 뜬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무알콜 맥주예요. 무알콜 맥주 왜 떴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알코올을 너무 섭취하기 싫다. 부담스럽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일단은요 무알콜 맥주는요 무알콜 맥주는요 가격이 싸요. 왜 쌀까? 여기 써있죠? 주세가 없어요. 주세가. 세금이 없어요. 술 세금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알코올이 없잖아요. 뭐가 낮죠? 칼로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증가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또 엄청나게 뜬 술 중 하나가 바로 뭐다? 와인입니다. 왜 와인이 떴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외식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안 하면서 외식하지 말고 그냥 와인 하나 사서 마시자. 집에서 마시자.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식탁에서 와인을 마실 때는 마치 내가 외식을 하는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소주를 가지고 소맥 같은 걸 가지고 가족들과 마시긴 좀 애매해요. 왜냐? 아버님 뭐 술 드리는데 아버님 소주, 맥주 뭐 비율 어떻게 되세요? 3대1, 5대1? 제가 말아드릴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족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술 그런 이미지가 뭐예요? 바로 와인인 거예요.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흥의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즉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미래의 술 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죽는 시장이 아니고 이게 소통을 통한 가족.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느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보더라도 가족만큼은 보겠다는 거였어요. 가족 앞에서는 내가 마스크 벗고 얘기할 수 있고 마스크 벗고 볼 수 있고 마스크 벗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은 이 가족 중심으로 갔었을 때 더욱더 성공한다고 보고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